안녕하십니까. 더병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필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6번째 과목인 집단상담의 7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591페이지 챕터 2로서 집단상담의 실제에 관한 내용을 약 25분에 걸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 보면 집단상담의 실제라고 되어 있고 집단 역동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단 역동, 우리가 지금 이제 집단상담을 배우는데 집단상담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 또 문제 해결적인 측면에서의 기법으로서 집단 역동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 어떤 교과서에 보면 뭐 집단 풍토라는 말도 씁니다. 집단부터 쓰고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친밀 교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다이나믹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집단 풍토는 대체 뭔가, 또 집단에 있어서 역동성이란 어떤 것이며 또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역동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뭐가 있으며 역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뭔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충분한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집단 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또는 집단 상담자와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 또는 상호관계를 말함으로 해서 어떤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집단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힘 같은 거죠. 그러므로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집단 역동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그 591페이지 가운데 보면 집단 역동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고, 집단 역동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이고, 또 집단이 보통 8명에서 10명 사이에 있을 때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역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역동은 체제 이론입니다. 체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체제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교재의 내용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경우에는, 한 개인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지만 그 각각의 개인이 어떤 전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10명의 집단 구성원이 있다면 이 10명의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10명이라고 하는 전체의 한 부분의 행동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 중에 한 부분의 이 행동이 전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탐색을 해야만 이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초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체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개인이 전체 속에 들어가서 전체의 한 행동으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체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 이론 속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행동들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어떤 주요 요인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체제 이론입니다. 향상학습에는 이러한 집단 역동이 촉진되고 있는가, 또 잘 구성됐는가, 잘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로 집단이 구성되었는가,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 또는 집단 상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냐 없는 사람들이냐, 또는 개개인의 집단 구성원들의 기대와 또는 전망 또는 욕구가 뭘까,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가 하는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집단 회계에 주도하고 싶은 사람 또는 좀 소극적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겠죠. 주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줘야 역동성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상담자가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집단 구성원은 없는가, 개개인의 어떤 특성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이러한 체제 이론 하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또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겠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청소년 집단 상담에 있어서 집단 역동을 이끌어가는 요소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단 역동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는 집단을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요소가 다양하게 작용되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청소년 집단 상담에 있어서는 집단 매력이라고 하는 말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집단 매력이라는 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집단 매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관계 매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업보다는 친구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집단 자체에 가지고 있는 교우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그것 때문에 집단의 어떤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두 번째는 과업 중심의 매력입니다. 뭐 어떤 주어진 과업을 빨리 효율적으로 타인보다는 좀 더 빠르게, 약간의 경쟁심이 있겠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완수해내는 그 자체에 대한 매력 때문에 집단 역동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얻게 된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집단 속에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한 자존감이 만들어질 때 생겨나는 어떤 자존감 또는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더더욱더 집단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청소년 집단에서 독특하게 보이는 집단 매력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2페이지 가운데 보면 기출 정리에 응집력, 집단 풍토가 높은 집단에서 관찰되는 집단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 상담에 상당히 어떤 라포가 서로 잘 형성되어 있고, 어떤 집단의 다이나믹이 살아있는 그 집단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다른 집단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상호 교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보다 더 많은 자기 개방이나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솔직하게 개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정한 행동 규범이라든가 집단의 규범을 잘 지키고, 또 그 규범을 어기려고 하는 다른 집단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집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 그 다음에 응집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비록 부정적 감정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잘 수용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유한 집단이더라. 그 다음에 또 중도의 참여자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또는 중도에 누군가가 탈락된다 하더라도 그 집단이 붕괴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집력 높은 집단 상담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응집력 높은 집단이 있는 반면에, 또 사실은 이러한 응집력이 있는 집단이든 아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에 중도 탈락자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중도 탈락자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친밀감 영역에서 심각한 내적 갈등이 일어남으로 해서 견디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 또는 어떤 전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정서가 하나 형성되었을 때 그 정서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좀 부합되지 못했을 때, 저 사람들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른데 저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생각이 내 생각을 바꾸려고 압박을 가하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탈락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자기 개방을 요구하게 되죠. 집단 상담하다 자연스럽게 뭐 차례차례 자기의 경험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도 개방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직은 내가 준비가 좀 덜 됐는데, 개개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너무 심하게 부담을 느끼게 되면 탈퇴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집단 상담을 할 때 집단 상담자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얘기해줘죠. 상담의 목적이라든가 또 상담의 과정, 또 상담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어떤 기대나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고 이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참가자가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집단 상담자, 진행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바로 이런 네 가지가 중도 탈락이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단 응집력 또는 집단 풍토 또는 다이나믹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593페이지 그 향상학습 두 개가 있는데요. 집단 지도력이라고 하는 거, 그룹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력은 집단 지도자, 집단 상담자가 갖춰야 될 자질, 전문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보면 집단 지도력입니다. 집단 지도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수 형태, 즉 집단과 개인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동기화시키도록 개인들 간의 협력이 허용되는 상호간 의사교류적 변형적 과정으로서의 집단 지도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효과적인 집단 지도력이 생기려면 집단원들, 참가자들이 집단 상담자의, 집단 지도자의 어떤 역량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참조력이 살아나서 집단 참가자들이 집단 지도자의 어떤 좋은 면을 닮으려고 또 따라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집단 지도력이 제대로 지금 발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집단 지도력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보면 집단 지도자가 집단 참가자에게 참여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그러한 내용이 집단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상학습 밑에 보면 총 8개 영역에 대해서 집단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그 집단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법, 그 다음에 그것도 집단 문화, 그 집단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신념, 관습,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6번에 보면 593페이지 6번에 보면 집단 구조화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집단에서 얻는 어떤 지위의 매력 같은 거, 아까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집단 매력의 세 번째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그 집단 안에서 얻는 자신의 어떤 지위가 주는 매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한 매력들이 과연 잘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으로 해서 우리는 집단 역동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 보게 되면 피드백이라든가, 그 다음에 긴장, 갈등, 너무 긴장이나 갈등이 없는 것도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집단을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긴장과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 긴장과 갈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집단의 역동성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과정입니다. 집단 상담의 과정은 뭐 6단계론, 뭐 4단계론, 또 5단계론, 뭐 학자들마다 또는 어떤 이론에마다 다양한 단계론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6단계론 또는 4단계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단계론과 4단계론인데 뭐 대부분 보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제 세분화시키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활동을 따로 좀 살펴보느냐 하는 차이점인데요. 6단계론은 보면 집단 준비 단계입니다. 이때는 또 집단의 목적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목표치 또는 기대치에 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집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초기 단계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끝나고 어느 정도 탐색을 해 나가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서로 좀 어색한,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다시 말해서 어색함을 뚫어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다음 과도기적인 단계가 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참여자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방어적 태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저 학생은 누굴까? 쟤는 왜 왔을까? 서로의 눈치를 보는 그런 단계이면서 힘과 통제력을 놓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집단 내에 있어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힘겨루기도 일어나고 어떤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시기가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작업 단계입니다.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워킹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되는, 또 목적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집단 응집력도 어느 정도 생기게 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단계라고 보여지면서 공감이라든가 또는 각자의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판단 또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파이널 스테이지 종결 단계로 갑니다. 종결 단계에서는 일단 종결이라고 하는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집단이 이제 끝나고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감정적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집단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집단에서 학습된 또 집단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내 실생활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가 5번째 종결 단계고요. 마지막에 팔로우 추수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집단 상담의 효과를 재검토해보고
또 이러한 결과들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지, 또 이러한 집단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 나가는 것이 추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집단 발달 단계의 특징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한 6개의 단계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적절한 답을 찾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 크게 어렵지 않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다만 그 기출문제 정리에 있어서 방가로 3번 종결 단계, 5번째 6단계를 얘기했을 때 5번째에 해당되는 종결 단계에서 해야 될 과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결을 계획한다거나 양가 감정을 다루기를 한다든가 변화된 것을 확인한다든가 집단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아직까지 미해결된 과제, unfinished business라고 하는 미해결 과제를 한 번 더 취급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팔로업 6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추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5단계 종결 단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설명할 4단계를 선호합니다. 4단계에는 보면 뭐 참여 단계부터 시작해서 과도기적 단계와 작업 단계, 그리고 마지막 종결 단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시작 도입 단계로서의 참여 단계는 앞부분에서 봤던 집단 준비의 단계와 초기 단계 두 가지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96페이지에 이제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사실 이때 가장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작업 단계, 워킹 스테이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도기적 단계, 그러니까 초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친밀감이 생기려고 하는 그 과도기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때 성공하면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조화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오면서 문제 해결적인 그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과도기적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전환, 준비, 갈등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도기적 단계의 특징은 참여 단계와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간씩 이제 긴장감이 좀 쌓이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집단 내의 지위를 갖기도 하고 힘겨루기를 하기도 하고 저항을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때 또 탈락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첫째, 저항 다루기를 해줘야 되고, 또 구성원들 간에 어떤 주도권 정탈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소집단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기적 단계를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는 저항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596페이지 보면 제가 그 향상학습에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1대1 상담에서도 등장하는 뭐 것이 있는데, 집단이니까 화재 독점가 이런 것들은 집단에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죠? 역사가라든가 또 주지와 지성화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성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자아방어 기전 중에서도 설명하는 건데, 인텔리전트 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집단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어 버리고 자기의 어떤 속내를 또는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자기 개방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직접 활동만 수박 끄달기식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다 저항의 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단계입니다. 응집 생산 단계로서 집단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솔직해지고 공개하고 자기 개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고, 이 단계에서 전체 집단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확고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각 개인이 직면한 문제를 다른 동료가 이해를 해주고 공감해주고 각자 비슷한 경험이나 사례를 비추어서 공동으로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바람직한 노력과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작업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종결 내지는 마무리 단계는 앞에 6단계에서 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98페이지 양가로 2번을 보면 이러한 종결 단계에서는 학습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이제 집단이 끝났으니까 이별해야 되는데 이 이별의 감정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미해결 과제를 취급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미해결 과제와 관련해서는 기출문제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599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출 정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종결내기에서 심층적인 문제를 노출하는 집단원에 관한 상담자의 반응에서 4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크게 이런 거 어렵지 않은데 4번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다른 집단원을 설득해서라도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종결 단계에서 어떤 심층적인 문제를 추가적이진 않지만 물론 뭐 집단 속에서 좀 다루긴 했었어요. 그러나 완결되지 않았던 거죠. unfinished business. 그러니까 완결되지 못한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개인의 어떤 한 개별적인 집단원이.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원들은 지금 이제 다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새롭게 또 하자고 동의를 얻어서 또 들어가면 이것은 새로운 집단 상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죠, 해당 집단원에 대해서 개별 상담을 한다든가 또 다른 의미에서 집단 상담을 새로 계획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억지로 다른 집단원의 동의까지 받아가면서 연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집단 상담 효과를 반감하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99페이지에 아래단에 보면 학자별 또 집단 상담 단계론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존슨과 노든의 두 사람 집단 상담에 대한 단계를 설명해 하는데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이 집단 상담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추후 상담과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페이지 보면 추후 상담과 평가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집단의 마지막 상담에서 집단 경험을 토론하고 또 추후 상담의 일정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죠. 필요하다면 개별 상담을 추가적으로 예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추후 상담은 집단 상담자에게 집단의 결과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구성원들에게 집단이 자신과 동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도 주는 그 단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 상담을 잘해야 충분죠. 우리가 보통 뭐 운동할 때 그런 얘기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추후 평가까지 완벽하게 끝나야 그 집단의 상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은 그 자체로서 집단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성장을 계속하려는 방법으로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단의 결과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집단에서 끝나고 그 시점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결과물은 결국 뭐죠? 앞으로 개별적인 삶을 살아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까지 임팩트 있게 강조해주면서 끝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집단 상담론 마지막 시간인 8차시를 챕터 3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